현관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아주 단단히. 처음엔 관리비 고지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종이 맨 위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동물학대 의심 신고 접수. 그리고 그 아래 신고자 최, 내 이름이었습니다. 내 서명이 찍힌 것처럼 보였고 내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었어요. 나는 63살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해요. 말 잘 안 섞고 조용히 장사하고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내가 강아지를 학대했다고요? 그 순간 내 발치에서 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강아지 콩이가 내 슬리퍼에 얼굴을 비비다가 그 종이를 보고는 귀를 축 늘어뜨렸어요. 콩이는 겁이 많습니다. 내 목소리만 커져도 숨는 애예요. 나는 종이를 떼려고 손을 뻗었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가 말했어요. 어머, 어머니, 그거 뭐예요? 나는 깜짝 놀라 종이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돌아보니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 후반쯤, 머리는 곱게 묶고 웃을 때 이가 환하게 보이는 사람. 아유, 죄송해요. 제가 괜히 놀라게 했죠? 어머니 문 앞에 뭐 붙어 있길래 혹시 위험한 건가 해서요. 웃는 얼굴, 다정한 말투.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콩이가 그 여자를 보더니 내 다리 뒤로 쏙 숨었거든요. 콩이는 원래 사람 좋아해요. 택배 기사만 와도 꼬리를 흔드는 애예요. 그 여자는 내 발치 쪽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 강아지 있네요? 이름이 뭐예요? 나는 짧게 말했어요. 콩이요. 콩이 어머, 귀여워라. 어머니, 제가 강아지 간식금 사다 드릴까요? 저 동물병원 자주 가거든요. 요즘 애들 피부 알레르기 많잖아요. 동물병원. 그 단어가 내 귀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에 동물보호 관련 기관 번호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어요. 혹시 최님 맞으세요? 강아지 관련으로 확인드릴게. 나는 장사 중이라 바쁘다고 끊었죠. 그런데 오늘 문 앞에 이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그 여자는 내 표정을 읽는 듯 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아서 그래요. 괜히 오해받지 않게 조심하셔야죠. 나는 종이를 겨우 접어들고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런 오해받을 일 없어요. 그 여자는 웃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 웃음이 따뜻한 웃음이 아니라 마치 확인했다 같은 웃음으로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문을 잠그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반려견에게 폭언, 발로 밀침, 사료 강제 제한 의심. 문장 하나하나가 누가 나를 지켜보고 쓴 것처럼 구체적이었어요. 발로 밀었다. 사료를 제한했다. 콩이는 비만이어서 병원에서 사료, 양 조절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매일 저울로 재서 먹여요. 그걸 제한이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발로 밀었다. 콩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면 위험해서 가끔 발로 살짝 막은 적은 있어요. 부엌 바닥에 물기 있으면 미끄러질까 봐요. 그런 걸 학대라고? 나는 주저앉아 종이를 노려봤습니다. 누가 이런 걸. 그때 콩이가 내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내 얼굴을 올려다 봤어요. 눈이 동그래서 마치 무슨 일이야 하고 묻는 것 같았어요. 콩이야, 엄마가 이런 사람 아니잖아.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딸. 엄마, 지금 뭐해? 장사 준비했지. 딸은 한숨부터 쉬었어요. 엄마, 나 엄마한테 할 말 있어.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데? 엄마, 우리 회사 단톡방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 무슨 글? 딸이 잠깐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강아지 학대한다고 영상이 돌아.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딸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지금 보내줄게. 근데 엄마, 놀라지 마. 딸이 영상을 보냈습니다. 나는 손이 떨려서 화면을 2번이나 놓칠 뻔했어요.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내 귀에 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또 싸지르냐? 진짜 내쫓기 전에. 내 목소리 같았어요. 딱 내 억양, 내 말버릇.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 콩이 같은 작은 강아지가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발로 슬쩍 밀어내는 장면. 영상은 10초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10초가 내 인생을 끝내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나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찍은 거야? 딸이 울먹였어요. 엄마, 나도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이 동네 반찬가게 주인이라면서 올렸대. 반찬가게. 나밖에 없어요.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가 그럴 사람이냐? 딸이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믿어. 근데 사람들이 댓글이 너무 심해. 나는 딸을 달래는 척 말했지만 사실 내가 더 떨고 있었어요. 엄마가 알아볼게. 내가 괜히 휘말리지 않게. 전화를 끊고 나는 콩이를 꼭 안았습니다. 콩이는 내 팔 안에서 작게 떨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상한 게 하나 떠올랐습니다. 영상 속 내 손이 잠깐 보였는데 손등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나는 그 점이 없습니다. 이거 내가 아니야.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내 목소리지?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밖에서 차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 현관을 봤습니다. 새벽 2시쯤 콩이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가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콩이는 평소에 으르렁거리는 애가 아니에요. 콩이야, 왜 그래? 콩이는 현관문을 향해 몸을 낮추고 계속 으르릉 소리를 냈어요. 그때 아주 작은 소리, 딸깍, 도어락 버튼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자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현관 앞 CCTV 앱을 켰어요.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입 기록이 떴어요. 임시 비밀번호 사용. 시간은 방금.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임시 비밀번호는 내가 설정할 줄도 몰라요. 나는 늘 원래 비밀번호만 씁니다. 그럼 누가? 나는 현관문에 귀를 댔습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콩이 피부약을 타야 했거든요. 병원 문을 열자 간호사가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콩이 왔어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요즘 이상한 소문이. 간호사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정말 잠깐. 그리고 곧바로 친절한 얼굴로 돌아와 말했어요. 아, 어머니, 요즘 인터넷에 그런 거 많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이 너무 빠르고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을 때 수의사가 콩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콩이 다리 괜찮아요? 어제 접수된 문의가 하나 있어서요. 내가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문의요?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콩이를 때린다는 그런 내용이요.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인 차원에서요.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선생님, 저 콩이 때린 적 없어요.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이 내 손을 봤어요. 마치 증거 있나요? 하는 눈빛.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미 내가 설명을 해도 사람들 머릿속에 학대라는 글자가 찍혔다는 걸. 병원에서 나오는데 대기실 한쪽에서 누가 내 사진을 찍는 것 같았어요. 찰칵 소리.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사람들은 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옆집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나는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여자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 그냥 어머니랑 강아지 보이면 반갑잖아요. 우리도 강아지 좋아해서요. 그러면서 그 여자는 콩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콩이는 겁이 많네요. 어머, 발톱도 좀 길다. 혹시 관리 못하시면 제가 아는 병원 소개해드릴까요? 요즘은 발톱 길면 학대라고 오해받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피가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대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꺼내는 사람.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여자는 잠깐 멈칫하다가 웃었습니다. 저요? 김서윤이요. 어느 집이세요? 1205호요. 바로 옆.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내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지? 그날 오후 반찬 가게에 단골 할머니가 왔습니다. 늘 딸같이 친절하다고 해주던 분. 그런데 오늘은 내 얼굴을 똑바로 못 보고 말했어요. 아이고, 뉴스 같은데 나오지 마라. 사람들이 무섭다.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뉴스요? 할머니는 종이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동네 게시판에 붙어있던 출력물이라고 했어요. 거기엔 내 가게 이름, 내 얼굴, 콩이 사진이 있고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동물학대 의심 업주, 이용 자제 요청.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나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할머니는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알지, 근데 사람들 말이 무섭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돌아서 나가는데 내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올라오니 현관 앞에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 적힌 글씨, 당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게. 나는 상자를 열지 못했습니다. 콩이가 상자 옆에서 낮게 낑낑거렸어요. 나는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올려뒀습니다. 가위를 들고 테이프를 자르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최 씨죠. 내가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웃듯 말했어요. 콩이 영상. 마음에 들어요? 나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그걸 만든 거야? 남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든 건 아니고 정리했죠. 요즘은 다 가능하잖아요. 목소리만 있으면.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남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사 나가요. 조용히. 왜 내가? 남자는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그 집 원래 우리 거였거든. 나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동네 재개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세입자든 뭐든 끝까지 버티는 사람 있으면 복잡해져요. 나는 그제야 연결이 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주인이 전화를 자주 했어요. 나가주면 보상 더 얹어줄게. 그냥 좋게 끝내자. 나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10년 넘게 산 집이고 이사갈 돈도 마땅치 않으니까요. 남자는 낮게 웃었습니다. 버티면 당신은 동물학대하는 미친 여자가 됩니다. 장사도 끝나고 딸도 피해보겠죠. 내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남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해요. 근데요. 경찰이 오면 뭐부터 볼까요? 당신이 학대했는지부터 보겠죠. 영상이 있는데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영상 조작이야. 남자가 말했습니다. 조작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구분 못해요. 그 말이 끝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콩이는 내 무릎에 올라와 내 손을 핥았습니다. 콩이야, 엄마, 어떡하냐? 그때 문 밖에서 누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말소리가 났어요. 여기 맞지? 응. 저 집. 여자 목소리. 익숙했습니다. 옆집 그 여자 김서윤. 나는 숨을 죽이고 현관 CCTV를 켰습니다. 화면에 김서윤이 보였고 옆에 모자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자연스럽게 도어락 쪽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를 저 사람들이 왜 알아? 콩이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달려가 문 앞에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콩이야, 조용히. 하지만 콩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내 핸드폰 화면에 또 떴습니다. 임시 비밀번호 생성. 누가 지금 이 순간에 내 집 비밀번호를 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112입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 앞에 사람이 있고 도어락을 누르고 있어요. 임시 비밀번호 기록도 떴어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주소 말씀해 주세요. 출동하겠습니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나는 네라고 대답하려는데 현관문 밖에서 김서윤 목소리가 아주 낮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에 계시죠? 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얘기? 김서윤은 웃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만 버텨요. 콩이도 불쌍하잖아요.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콩이 이름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러?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뭘 했는지 다 알아. 문 밖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빨리 해. 경찰 올 수 있어. 김서윤이 낮게 말했어요. 알았어. 그 다음 도어락에서 띠리릭 소리. 문이 열리려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문고리를 붙잡고 온 힘으로 눌렀습니다. 콩이는 내 발치에서 계속 으르렁거렸고 나는 112통화 상태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문 열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뭐 하세요? 관리실 경비 아저씨 목소리였습니다. 김서윤이 바로 톤을 바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착한 목소리. 아, 저희요? 어머니가 강아지 학대하신다는 신고가 있어서 혹시 괜찮으신가 확인하려고? 나는 그 말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지금도 나를 학대자로 만들고 있어. 경비 아저씨가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신고가 있으면 경찰 부르세요. 왜 남의 집 문을 열려고 합니까? 그때 남자가 한 발 물러섰고 김서윤은 손을 떨며 연기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걱정돼서. 나는 문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우리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김서윤이 잠깐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나가면 이런 일 없어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래층에서 딩, 엘리베이터 소리, 그리고 곧 경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나는 그때야 숨이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복도를 확인하자 김서윤은 바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진짜로 강아지가 걱정돼서. 경찰이 내게 물었습니다. 신고자분 맞으십니까? 안 다치셨어요? 나는 문을 조금 열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CCTV 녹화했어요. 이 사람들이 도어락 누르는 것도 찍혔고 임시 비밀번호 기록도 있어요.
경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서윤이 경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요, 이 어머니가 강아지를 진짜로 때려요. 영상도 있어요. 경찰이 내게 물었습니다. 영상이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근데 조작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신고서도 붙어 있었어요. 내가 신고자래요. 경찰이 김서윤 쪽을 봤습니다. 본인이 신고하셨습니까? 김서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도움을. 그런데 콩이가 김서윤을 보더니 내 다리 뒤에서 튀어나와 이를 드러냈습니다. 그르릉. 콩이는 순한 애예요. 그런 콩이가 김서윤 앞에서만 저랬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일단 두 분 다 신분 확인하겠습니다. 임시 비밀번호 생성은 누가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남자는 슬쩍 뒤로 빠지려 했고 김서윤이 낮게 말했어요. 오빠, 그냥 가. 오빠. 나는 그 한 단어에 확신했습니다. 이건 이웃의 오해가 아니야. 팀이야. 경찰이 남자 팔을 잡자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뭐가 문제야. 그냥 문 좀 열어보려 한 거지.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단 침입 시도입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CCTV 영상, 출입 기록, 문 앞 신고서, 딸에게 돌아다닌 영상까지 전부 제출했어요. 조사관이 내게 물었습니다. 혹시 휴대폰이나 집에 누가 들어올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서윤이 이사 오고 나서 2번. 어머니, 택배 대신 받아드릴게요. 어머니, 가게 바쁘시죠? 제가 콩이 잠깐 산책시켜드릴까요? 그때 나는 고마워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택배 올 때만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접근이 가능했겠네요.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열어준 거네. 조사관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영상이 조작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더 돌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사실관계를 잡아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상자를 안 열어봤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나는 식탁 위 상자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USB 하나와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씨, 내일 오전 10시 건물주 만나서 서류 도장 찍어. 안 찍으면 콩이 뺏긴다.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영상이 또 올라왔어. 이번엔 엄마 얼굴이 조금 보여. 내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졌습니다. 이번엔 얼굴? 그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이사 나가게 만들려고 강아지 학대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동네에서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있다는 걸.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자 폴더 이름이 떴습니다. 병원 진단서.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내가 콩이를 다치게 해서 치료비가 나왔다는 서류. 거기에 내 이름과 내 주민번호 일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내 주민번호를 어떻게 알아? 나는 바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너 혹시 요즘 우리 집에 누가 와서 서류 본 적 있니? 딸이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나 그 말 하려던 참이야. 어제 엄마 가게에 어떤 여자 왔어. 누군데? 딸이 말했습니다. 옆집 여자 김서윤. 엄마가 화장실 간 사이에 서랍 쪽을 만지는 걸 봤어.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너 회사 가지 말고 엄마랑 같이 있어. 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나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강아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뺏으려는 판이야.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건물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에 내가 먼저 움직이겠다. 기록으로, 말로가 아니라 나는 핸드폰 녹음을 켜고 집 안 CCTV를 전부 켜고 콩이 목줄까지 내 옆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때 콩이가 내 손을 핥았습니다. 나는 콩이에게 속삭였어요. 콩이야, 내일은 엄마가 너 지킬게. 그런데 새벽 4시 현관 쪽에서 또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 그리고 내 도어락 앱에 뜬 알림. 관리자 권한 변경 완료. 나는 피가 얼었습니다. 관리자 권한이 바뀌었다는 건 이제 내가 비밀번호를 바꿔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누군가가 내 집을 내 집이 아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문으로 갔고 문 너머로 김서윤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오늘 끝내자. 강아지부터 빼면 돼. 남자 목소리. 근데 그 여자 버티면? 김서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버티면 학대범으로 보내야지. 그 말이 끝나자 내 속에서 무언가가 또 끊어졌습니다. 나는 문에 대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안 나가. 문밖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김서윤이 처음으로 다정한 톤을 버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콩이부터 없어질 거예요. 새벽 4시 현관문 밖에서 들린 그 말. 그럼 콩이부터 없어질 거예요. 나는 문고리를 잡고도 바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머리는 오히려 또렷해졌어요. 지금 문 열면 끝이다. 지금부터는 말이 아니라 기록이다.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고 화면 녹화를 켰습니다. 도어락 앱, 현관 CCTV, 거실 CCTV까지 한 화면에 뜨게 해놓고 숨을 죽였습니다. 콩이는 내 발치에서 작게 낑낑거렸어요. 평소라면 침대 옆에서 자던 애가 그날은 현관 쪽으로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삭였어요. 콩이야, 소리 내지 마. 엄마가 볼게. 문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났습니다.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소리. 길게 이어지는 전자음. 띠리릭. 문이 열리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있는 앱 화면에 이런 글자가 떴어요. 임시 비밀번호 생성 승인. 승인? 내가 승인을 한 적이 없는데요. 바로 다음 화면. 관리자 1205호. 내 옆집. 김서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가 바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집을 지 집처럼 만든 거야. 나는 바로 112를 눌렀습니다. 112입니다. 나는 숨을 최대한 눌러 말했습니다. 지금 제 집 도어락 관리자 권한이 바뀌었고요. 옆집 사람이 제 집 문을 열려고 합니다. 강아지까지 데려가려 합니다. 상담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 절대 열지 마시고 지금 주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나는 주소를 말하면서 경비실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받다가 내 말에 확 깨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가만 계세요. 제가 올라갑니다. 나는 문 뒤에 서서 현관문 체인을 걸어두었습니다. 체인이 있다 해도 불안했어요. 문고리가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누가 손잡이를 당겼다가 놓는 소리. 김서윤 목소리가 아주 가까워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봐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얘기할 거 없어요. 김서윤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겁을 내요? 다 어머니가 만든 일이잖아요. 내가 뭘 만들었는데. 잠깐, 정적. 그리고 김서윤이 다정한 톤을 싹 지우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버티면 우리도 방법이 있어요.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낮게 끼어들었어요. 야, 그냥 강아지부터 빼.
김서윤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응. 강아지 없으면 어머니는 더 빨리 무너져.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사가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열쇠가 콩이라는 거예요. 콩이를 빼앗아야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사이에 서류든 도장이든 뭐든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문에 대고 말했습니다. 콩이는 내 가족이에요. 건드리면 너희 끝이야. 김서윤이 낮게 웃었습니다. 끝요? 어머니가 먼저 끝나죠. 영상이 있는데 그때 복도에서 뛰는 발소리. 거기요. 뭐 하십니까? 경비 아저씨 목소리였습니다. 문 밖이 잠깐 조용해졌고 김서윤은 바로 연기했습니다. 억울하고 착한 사람 목소리. 아저씨,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이 집 강아지 학대당하는 것 같아서요. 경비 아저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학대면 경찰 부르세요. 남의 집 문을 왜 여나요? 남자가 툴툴거렸습니다. 아니, 문 좀 열어보면. 경비 아저씨가 딱 끊었어요. 열면 안 됩니다. 여기 어머님 혼자 사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 뭡니까? 나는 문틈으로 경비 아저씨 목소리를 들으며 숨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김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진짜예요. 영상도 돌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머님이 강아지를. 나는 문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그 영상 조작이에요. 경찰 부른 건 나예요. 지금 당장 비밀번호 관리자 권한부터 풀어. 경비 아저씨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관리자 권한이요? 나는 문을 조금 열고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옆집이 관리자래요. 내 집 도어락이요. 경비 아저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그냥 이웃 다툼이 아니네. 그때 엘리베이터 소리.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하신 분 어디 계십니까? 나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콩이는 내 다리에 바짝 붙었습니다. 김서윤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아지가 너무 불쌍해서. 경찰이 물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도어락 관리자 권한을 바꿨다는 말씀이신가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앱 기록에 뜹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전에 제 집 비밀번호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경찰이 김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어락 관리자 변경. 본인이 하셨습니까? 김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니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해요. 저 기계 잘 몰라요. 그 순간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야, 말 조심해. 김서윤이 남자를 쏘아봤어요. 정말 잠깐. 그런데 그 눈빛이 울고 있는 피해자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나 망치지 마 하는 눈빛이었어요. 경찰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김서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냥 아는 오빠예요. 저 혼자 무서워서. 나는 즉시 말했습니다. 저 남자 저한테 전화해서 협박한 사람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냐고요. 경찰이 내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전화 기록 있습니까? 나는 통화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김서윤과 남자를 분리했고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 USB와 협박 종이, 문 앞에 붙었던 신고서, 상자, 그리고 영상 캡처까지 전부 챙겼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관이 USB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병원 진단서 폴더가 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게 제일 무서워요. 저거로 제가 강아지 다치게 했다고 몰 수 있잖아요. 조사관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동물병원에서 진단서 발급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치료받은 적은 있어도 저런 서류는 제가 뽑은 적이 없어요.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그럼 병원 쪽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딸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내 옆에 앉았습니다.
딸은 잠도 못 잔 얼굴이었어요. 딸이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화나. 우리 엄마를 왜 이렇게? 나는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울면 저 사람들이 좋아해. 딸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조사관이 말했어요. 영상도 감정 들어가야 합니다. 어머니 목소리처럼 들리는 부분. 조작 가능성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작게 물었습니다. 요즘 목소리도 붙일 수 있어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목소리 흉내 수준이 아니라 붙이는 겁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 같았구나. 조사관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어락 관리자 권한 변경은 로그가 남습니다. 이건 빠르게 확인됩니다. 그날 낮 경찰과 함께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나는 그 병원을 다시 들어가는 것조차 싫었어요. 대기실에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수의사가 우리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사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최보호자 명의로 발급된 진단서 기록이 있습니까? 수의사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있습니다. 나는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보세요, 있잖아요. 딸이 내 팔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수의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발급된 시간에 최 보호자분이 병원에 오신 기록이 없습니다. 조사관이 바로 물었습니다. 누가 발급 요청했습니까? 수의사는 난감한 얼굴로 말했어요. 접수 담당이 처리했고 보호자 동의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담당자 호출해 주세요.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날 내 소문을 너무 자연스럽게 덮었던 그 간호사.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이 진단서 누가 요청했습니까? 간호사는 잠깐 눈을 피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정확히. 딸이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정확히요? 엄마 이름으로 서류가 나갔는데 정확히를 몰라요? 간호사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 옆동 사시는 분이 보호자 가족이라고 해서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옆동 누구요? 간호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김서윤 씨요. 옆집 1205호라고. 딸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뜨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 여자가 병원까지 파고들었구나. 조사관이 바로 물었습니다. 김서윤 씨가 어떤 방식으로 요청했습니까? 서명, 신분증, 위임장? 간호사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강아지 보호자가 어머님인데 어머님이 요즘 정신이 없어서 자기가 대신 처리한다고. 그리고 보호자 번호도 알고 있었고 나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호자 번호, 내 전화번호. 그럼 그 여자는 내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조사관이 병원에 말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보존 요청합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 앞엔 또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이번엔 더 짧은 글씨. 경찰 불러도 소용없어. 사람들은 너를 믿지 않아. 나는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찢지 않았어요. 그대로 비닐에 넣고 사진 찍고 날짜 적어 보관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혼자 못 둬. 나 혼자 안 해. 너랑 같이 해. 딸은 숨을 고르고 내게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회사 단톡방에서 영상을 올린 계정을 봤어. 처음 올린 사람 말이야. 누군데? 딸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계정 이름은 이상한 영어였고 사진도 없었어요. 그런데 딸이 말했어요. 이 계정이 예전에 올린 글을 봤는데 재개발 관련 글이 많아. 버티는 세입자 정리 같은 말도 쓰고. 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리?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
이사 문제랑 연결된 거 맞는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왜 하필 콩이까지 끌어들이냐? 딸이 잠깐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상한 거 하나 더 알아냈어. 뭔데? 딸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김서윤이 엄마 가게 근처 부동산이랑 자주 같이 다녔대. 우리 가게 맞은편 카페에서 내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옆집 여자가 그냥 이웃이 아니네. 그날 밤 나는 가게 CCTV를 돌려봤습니다. 딸이 가게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같이 가서 확인했어요. 며칠 전 내가 화장실 간 사이 김서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엽니다. 거기엔 내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서류를 자주 확인하느라 넣어둔 거예요. 영상 속 김서윤은 서류를 꺼내 사진을 찍고 다시 넣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딸이 입을 막았습니다. 미친. 나는 손이 얼었습니다. 그래서 내 번호도 주민번호도 다 알았구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김서윤이 서랍에서 뭘 하나 더 꺼내는 장면이 있었어요. 하얀 봉투. 그 봉투는 콩이 약 봉투였습니다. 병원 이름 찍힌. 딸이 말했다. 엄마, 저 봉투 있던 거 맞아. 엄마가 약 받아오면 거기 넣어두잖아.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김서윤은 그 봉투를 들고 한참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가방에 넣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걸 왜 가져가?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답이 나왔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김서윤 씨 휴대폰에서 병원 관련 파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 봉투 사진도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자는 병원 진단서를 꾸며낼 때 실제 병원 봉투 사진까지 쓰려고 했던 겁니다.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조사관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어락 관리자 변경 씨도 다른 세대에서도 확인됩니다. 같은 라인에서 두 집이 더 신고했습니다.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럼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에요?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네. 재개발 구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나가게 만드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표적이었네. 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도 해야 할 게 있어. 뭔데? 딸이 말했다. 엄마가 학대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 아니라 증거로 보여줘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행동을 시작했어요. 콩이 건강검진 기록을 병원에서 다시 발급받고 집안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어락 제조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관리자 권한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가게 CCTV 원본을 날짜별로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딸이 말했다. 엄마, 영상 도작이면 원본이 있을 거야. 원본 없이 만들지는 못해. 원본. 엄마, 목소리 원본. 엄마가 화내는 말들. 그걸 어디서 따왔는지 찾아야 해. 나는 멍해졌습니다. 내가 화낸 말. 그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가게에서 진상 손님이랑 실랑이 한 적이 있어요. 그 손님이 내 얼굴에 핸드폰을 들이밀며 찍었거든요. 반찬에 머리카락 나왔잖아. 환불해. 그때 내가 말했어요. 아니, 손님, 그건 제 머리카락이 아니고. 딸이 말했다. 엄마, 혹시 그 사람 김서윤이랑 연결된 거 아니야? 우리는 가게 CCTV에서 그날 영상을 찾았습니다. 그 진상 손님이 나갈 때 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바로 김서윤. 둘이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김서윤이 아주 작게 웃습니다. 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 목소리 따려고 일부러 싸움 만든 거야. 내 속이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만 있으면 된다. 그 남자가 했던 말이 딱 맞았어요. 그날 저녁 경찰은 김서윤과 그 남자 그리고 부동산 쪽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전혀 예상 못한 반전이 하나 터졌습니다. 조사관이 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김서윤 씨가 왜 어머니를 집요하게 건드렸는지 단순 재개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요? 조사관이 서류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내 가게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계약 승계방해 요인. 나는 멍해졌습니다. 계약 승계? 조사관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가게 자리, 재개발 후 상가, 분양 우선권이 복잡하게 걸려 있습니다. 어머니가 버티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못 가져갑니다.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 자리를 노린 거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김서윤 씨는 단지 앞에서 흔들어 쫓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어머니를 사회적으로 끝내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야 조용히 정리되니까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물학대.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동물학대는 사람들 감정이 빨리 붙습니다. 사실 확인 전에 먼저 욕부터 하게 되죠. 나는 그 말에 며칠 동안 나를 쳐다보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이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었구나. 며칠 뒤 경찰에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상 속음성 합성, 흔적 확인, 영상 메타 정보, 여러 번 편집된 흔적, 병원 진단서 보호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발급 시도, 정황, 도어락 관리자 변경, 김서윤 휴대폰 앱 로그인 기록 확인. 조사관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판이 뒤집혔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데도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이미 많이 깨져 있었거든요. 그날 딸이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말해도 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는 안 돼. 말하면 또 말로 덮어. 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식으로. 경찰 결과 나오면 그걸로. 그때 콩이가 딸 무릎에 올라가서 얼굴을 비볐어요. 딸은 콩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콩이야, 미안해. 너까지. 나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콩이는 우리 편이었어. 처음부터. 며칠 뒤 김서윤은 결국 구속 여부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무단 침입 시도, 협박, 개인정보 관련, 문서 관련, 영상 조작 의뢰 정황까지 엮인 게 많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김서윤이 내게 전해달라고 한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서윤 씨가 어머니께 한마디 전해달랍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데요? 조사관이 읽었습니다. 강아지가 눈치가 너무 빨라서 일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콩이가 새벽에 으르렁거렸던 이유, 김서윤이 집에 올 때마다 숨거나 몸을 굳혔던 이유, 콩이는 그냥 겁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콩이는 이상한 기운을 느낀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반복해서 드나든 흔적을 느낀 겁니다. 냄새, 발소리, 말투. 동물은 그런 걸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딸이 어느 날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나 아직 하나가 이해가 안 돼. 뭔데? 딸이 말했다. 김서윤이 왜 굳이 동물병원까지 끌어들였을까? 그냥 영상만으로도 사람들 흔들 수 있잖아. 나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맞아요. 영상 하나만으로도 동네는 뒤집힐 수 있어요. 그런데
병원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공식 서류처럼 보이게 한 이유는 뭘까? 그날 저녁 경찰에서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김서윤 씨가 동물병원 쪽과도 금전 거래가 있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병원이랑요? 정확히는 병원 직원 개인 계좌로요. 소개비처럼 위장되어 있습니다. 딸이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그럼 병원도?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특정 직원이 반복적으로 대리 보호자에게 서류를 발급해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그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김서윤은 나를 내쫓는데 그치지 않고 내가 다시는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만들려 했던 겁니다. 학대자 낙인이 찍히면 가게는 망하고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나는 결국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군가가 가져가겠죠. 며칠 뒤 동네 게시판에 붙었던 종이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사람들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상처는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딸과 함께 가게 문 앞에 종이를 하나 붙였습니다. 짧게 경찰 확인 결과 영상 조작, 허위 신고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어려운 말은 빼고 딱 필요한 말만.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하나 더 적었어요. 콩이는 건강합니다. 그날 단골 할머니가 다시 왔습니다. 할머니는 내 얼굴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겁이 나서. 나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할 거 없어요. 무서우면 그럴 수 있어요. 할머니가 콩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얘가 너를 살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얘가 계속 알려줬는데 내가 늦게 알아챘어요. 그날 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 콩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콩이야, 엄마는 이긴 게 아니야. 콩이는 내 팔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살아남은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이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비밀번호 말하지 마. 절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시는. 그때 콩이가 내 얼굴을 핥았습니다. 아주 짧게 한 번. 나는 그게 콩이가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됐어.